다음은 전기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응용을 위해서는 수억 개의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전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전자가 기본적인 이제 전하의 기본 최소 입자가 되겠죠. 근데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수억 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전하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표현하는데 1쿨롱은 전자가 몇 개 있어야지 1쿨롱이 되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만 1쿨롱이 됩니다. 그건 왜냐면은 전자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지만 전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아주 작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심볼로는 large Q, small q로 사용합니다. 단위는 쿨롱. 이 전하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존재하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동일한 극성 전하들 사이에서는 반발력이 존재하고 반대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극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성자가 전자보다 1840배가량 무겁기 때문에 전자는 양성자 방향으로 당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기 전하는 음극 또는 양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속에서 양성자보다도 전자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그 물질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반대로 전자보다 양성자가 더 많이 들어있으면 그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물질은 전자는 마이너스 Q, 양성자는 플러스 Q이기 때문에 그 전하가 서로 상쇄돼 가지고 우리가 electrically neutral, 그래서 Q는 0쿨롱, 중성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전하가 같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동일한 전하일 때는 리펠 청력이 작용하고요. 이렇게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전하일 때는 attract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전자의 전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우리가 보통 Q2로 표시되며 0.16 곱하기 10의 18승 쿨롱 값을 갖죠. 이건 이제 공학적인 표기법이죠. 과학적인 표기법이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의 전하량을 이렇게 표현하죠.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거는 전자의 전하는 뭐다? 음극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양성자의 한 개의 전하량은 이 전자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근데 QP로 표현을 하고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 그러니까 전하량은 같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 이렇게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이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포텐셜, 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텐셜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하는 다른 전하의 인력이나 반발력을 작용하여 다른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잠재 능력. 이것이 곧 전이차가 되겠습니다. 극성이 다른 두 개의 전하는 전이차를 갖는다. 이쪽이 플러스 차지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두 포인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전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이 곧 전이차라고 얘기하고 포텐셜 디퍼런스에서 따서 PD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이차의 단위는 우리가 볼트를 사용을 하고요. 전이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은 볼테이지라고 하는데 이 전압의 정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이차의 개념으로 본다면은 전압의 정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의 단위죠. 볼트는 전기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 또는 에너지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위치 사이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라 그럽시다. 요 두 위치 사이에 1쿨롱의 전하가 이 A점을 지나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1줄의 에너지가 소요가 됐다면 그거를 우리가 1볼트다. 이 두 지점의 전이차가 1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볼트는 2줄 per 1쿨롱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각형 그 배터리가 이제 9볼트짜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점, A라는 지점에 플러스 지점에서 마이너스 지점까지 여기에서 1쿨롱을 플러스 전구로부터 1쿨롱이 아니라 9쿨롱이죠. 1쿨롱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로 통해서 이 마이너스 전구까지 이동시키는데 에너지가 몇 줄이 걸렸다? 9줄이, 그죠? 9줄이 필요하다면은 이 A점과 B점,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위의 전이차가 몇 볼트다? 9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터리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내용 가지고 우리가 1쿨롱을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몇 줄이냐에 따라서 그게 1볼트도 될 수 있고 2볼트도 될 수 있고 9볼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이차 1볼트에 대한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이차 되는데 이 지금 A와 B와 C의 상태를 보면은 이 두 전극 사이에 있는 전하량이 여기 플러스 1C, 플러스 3C, 0C, 플러스 2C, 그다음에 마이너스 1쿨롱, 플러스 1쿨롱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두 전하의 서로 다른 두 전하의 차이를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여기 차이가 2쿨롱, 여기 2쿨롱, 여기 2쿨롱. 그래서 결국은 A와 B와 C의 형태는 전이차가 어떻게 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류는 이 말 그대로 차지 인 모션입니다. 전하의 움직임이 곧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전기 전하, 결국은 이제 전자로 이루어져 있겠죠. 전기 전하의 연속적인 흐름을 우리가 electric current, 전류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와 같이 마이너스 Q, 플러스 Q라는 것은 이 두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V의 전압을 인가했을 경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자유전자들이 이 P1 지점과 이 P2 지점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 지나가는 여기에서 단면적으로 지나가는 개수랑 이 P2 지점에 지나가는 개수가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차가 발생을 하면은 그 도선 내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전류의 양은 인가된 전압이 아까 1.5V인데 1.5V에다가 3V로 이렇게 느리게 되면은 그 전류가 양이 더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하의 흐름, 유리죠. 이거를 우리가 전류를 정의할 적에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른 전하의 양을 곧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 그러고 대문자 A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1초마다 6.25 곱하기 10배 18승계의 전자, 요거는 6.25 곱하기 10배 18승계의 전자는 우리가 예전에 1쿨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초마다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전류는 1A가 흐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래서 1A는 1쿨롱 per second. 1초에 1쿨롱이 이동하면 우리가 1A라 그러고 전류를 나타내는 심볼로는 대문자 I나 소문자 I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성질,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저항, 레지스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저항값을 갖도록 제조된 부품이나 소자를 우리가 이제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레지스터랑 레지스턴스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레지스터는 소자나 부품이고 이 저항기가 갖고 있는 값, 전류를 방해하는 성질의 값, 그거를 우리가 레지스탄스,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낮은 저항값을 갖는 것을 도체라 그러죠. 그래서 카파나 실버 같은 알루미늄 같은 것이 도체에 해당되고 저항이 매우 낮은 저항이고 절연체는 매우 높은 저항을 갖는 것. 예를 들어서 글래스나 라바 같은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도체다 그러면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아주 이상적인 절연체다 그러면 저항값이 어떤 값을 가져요? 무한대 값을 갖게 되겠죠.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옴을 사용하죠. 이렇게 오메가. 그 다음에 저항의 심볼은 대문자 R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건선 저항을 나타내는데, 이게 실제적인 저항입니다. 실제적인 저항체고, 이게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CK라고 되어 있죠. CK 옴이 저항값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심볼로 이렇게 기울어놨고, 여기 I라고 표현하고, 이 레지스터가 갖고 있는 저항값이 얼마냐? 10K 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그에서 설명드렸듯이 레지스터와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 이거를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페헤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경로, 전류가 흐르는 길이죠. 결국은 전하들이 움직이는 길을 뜻해요.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킷, 회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모든 회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회로는 일단 전원이 있어야지 회로가 구성입니다. 전원이 있어요. 그 전원이 있다는 거는 인가하는 전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완전히 이어진 경로, complete path. 그러니까 폐회로가 돼야 된다. 어디가 중간에 끊어지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그 수도 파이프의 경우 물을 우리가 전자라고 생각하면 수도 파이프가 경로가 되죠. 근데 수도 파이프가 파열이 되면 중간에서 물이 새고 우리 가정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류가 흐르는 경로에서는 회로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저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항이 없는 회로는 없다는 거예요. 저항을 달아서는 저항을 연결해서 전류의 양을 제한하거나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원이 있어야 되고 폐회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서킷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픈과 이제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픈과 슈트. 그 전자가 다니는 그 경로가 끊어져서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된 경우를 우리가 개방되었다, 오픈되었다 이렇게 하죠. 결국은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으니까 저항값은 어디에 해당돼요? 무한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는 이어져 있지만 저항이 없는 경우. 아까지 회로의 그 세 가지 중에 저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는데 저항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락회로다. 저항이 없는 경우는 저항이 0ohm이므로 단락회로에는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게 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이 경우를 보면 이제 폐회로, 완전한 회로가 되죠. 왜죠? 배터리가 전압에 해당이 되고 플라스에서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끊어진 데가 없죠. 완전히 폐회로, 경로가 완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달려져 있죠? 세 번째, 저항이 연결이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서킷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실물에 대해서 우리가 기호도를 그리게 되면 이 전원이 배터리가 되고 저항, 그 다음에 여기 선으로 연결된 것이 완전한 폐회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픈된 거죠. 끊어졌죠? 이렇게 끊어져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 끊어졌다는 거는 여기에 저항값이 뭐다? 무한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회로도는 이와 같이 표기됩니다. 다음은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압은 극성이 있고 전류는 방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전류는 방향성을 갖고 전압은 양극과 음극, 극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얘기해 말씀은 전압은 극성, 전류는 방향을 갖는다. 근데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자위전자, 음전하가 흐르는 이동하는 전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를 뭐라 하냐면 일렉트론, 전자전류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가 주축으로 해서 이루는 전류를 우리가 컨벤셔널 커런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고 양전하는 플러스의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 플로우나 컨벤셔널 커런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점선 부분은 이제 일렉트론 플로우, 전자의 흐름 방향이고 이거는 이제 양전하가 흐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요 B나 D를 이제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러스, 그러니까 전압은 극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플러스면 전압은 극성, 전류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류는 방향. 근데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전압의 극성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컨벤셔널 커런트다. 여기서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일반적인 전류의 표기다. 그런데 이 점생은 자유전자죠.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건 일렉트론 플로우가 되죠.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은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같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컨벤셔널 커런트를 기준으로 앞으로 회로를 전부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DC와 AC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는 우리 직류전류라고 하고 한 방향으로만 흐르죠. 그 다음에 교류전류는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초당 사이클스, 우리가 보통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위를 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초 동안에 몇 번이나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220V는 60Hz라고 그러죠. 1초 동안 60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DC와 AC는 가장 구분하기 좋은 방법은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일정하면 우리가 DC라고 얘기하고,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교대로 1초에 몇 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교류라고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냐, 시간에 따라서 변하냐, 시간에 따라서 관계가 없느냐, 시간의 변수, 시변함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교류라고 얘기하고, 교류의 심볼, 그 다음에 직류의 심볼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전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모든 물질은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전이차를 발생시킬수록 전하를 우리가 분리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이차는 전류를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소스가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원은, 일반적인 전기 전원은 정전기에 의한 전원, 화학에너지의 변환에 의한 거, 전자기 현상에 의한 거, 광전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배터리, DC, 건전지, 이것이 화학에너지 변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AC, 원자력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이것이 우리가 전자기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환이고, 광전기는 우리가 태양전지 같은 거, 광을 이용한 거, 그죠? 그런 전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이게 DC, 전자기 현상 모터나 발전기의 발전에 의해서 만드는 거 AC.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대표적인 전원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전압이나 전류나 또는 저항, 이거를 이제 값이 얼마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우리가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우리가 디지털 멀티미터 해가지고, 디지털 멀티미터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DMM 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디지털 멀티미터, 요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실에서 이제 앞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교재를 보시고 예제를 복습, 예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셀프 테스트나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홀수본을 풀고 그 솔루션을 맞춰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리뷰해 주시기 바랍니다.